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흥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그거를 그 취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원한 분야, 자신이 선택한 직무와 뭐 일치하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흥미 영역에서의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을 찾아서 그 이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했고,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좌우명, 생활 신조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그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념은, 가치관과 신념은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의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재능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능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본인이 그 어떤 일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성인용 적성 검사 워크넷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인용 적성 검사는 조금 복잡해서 다중지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좀 알아보는 활동을 한 연후에 직무와 관련해서 경험을 찾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방법을 방법대로 그 글을 한번 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워드 가드너가 그 만든 건데요. 그 보통 우리가 그 지능이라고 하면은 좌뇌, 수학적 능력을 얘기했는데, 이 다중지능은 좌뇌와 우뇌의 그 연합적인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8가지의 그 지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지능입니다. 언어적 지능은 어떤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뭐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인데, 주로 이제 시인들이나 아나운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 어떤 시를 쓸 때 활용하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또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토론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토론 학습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유머나 말 잇기,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검사하기 전에 나는 어떤 지능이 좀 발달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쪽에 정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쪽 영역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살펴보고, 그 직무와 맞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했던 어떤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것이죠. 자, 음악적 지능은 두 번째는 음악적 지능인데, 이는 뭐 가락, 리듬, 소리 등의 그냥 음악적 상징에 민감하고 이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실은 음악적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아주 청각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음악의 형태를 잘 감지하고 음악적 유형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하죠. 뭐 발자국이라든지 뭐 누가 들어도 이건 그 발자국만 들으면 이건 누구의 발자국이다라는 그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음악적 지능이 높다. 뭐 오케스트라 제의자 같은 사람을 보면은 뭐 50명이 연주를 해도 그 50명 각각의 소리를 다 듣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찾아내죠. 이러한 어떤 능력을 음악적 지능이라고 또 한다. 자, 세 번째는 논리 수학 지능이죠.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IQ라든지 지능을 과거에 말했던 것이죠. 논리 수학적 지능, 이것은 이제 논리력과 수리력 그리고 과학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수를 굉장히 빨리 외운다든지 뭐 차량 번호, 전화번호를 굉장히 잘 기억하는 사람들,
논리 수학적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간적 지능이죠. 이 공간적 지능은 시각적이거나 공간적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찾아내며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찾아가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간다. 즉 어떤 길눈이 굉장히 밝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도표, 지도, 그림 등을 잘 나타내고 시공간적으로 아이디어들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하는 그런 재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째는 이제 신체 운동적 지능인데 이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죠. 이러한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보다는 어떤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뭐 동물의 형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또 이러한 신체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운동을 하면은 다른 운동도 다 잘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뭐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율동하는 거 노래하면서 율동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고 또 손재주가 있는 거, 뭐 운전을 빨리 배운다는 거, 나무를 잘 타고 오르는 것처럼 어떤 몸의 균형 감각과 촉각이 좀 발달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신체 운동적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죠. 자, 이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각각의 성격이 다르지만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A, B, C, D, E의 어떤 성격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잘 대인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빨리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잘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육관계에서 항상 중심에 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자기의 지능인데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는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여 어떤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존중감, 자기 향상, 또 자기가 처한 문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지능은 공통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좀 낮을 경우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다 높은 사람들은 세 번째 높은 재능을 보고 그 세 번째 높은 재능에 맞는 직업을 나중에 창업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인관계도 좋고 또 자기의 지능 높은 사람이 세 번째 높은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자연 탐구 지능인 것이죠. 이는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탐구 지능이 높은 사람은 뭐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다.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발자인 가드너는 이러한 지능을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밖에도 우리가 영성이라든지 도덕적 감수성, 또 성적 관심, 유머, 또 직관력, 창의성, 뭐 요리 능력, 후각 능력, 타 지능을 종합하는 능력 등이 있다고 어,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한 재능이 바로 그 직무와 연결된다고 하면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으로 어떤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던 경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경험을 찾아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8가지 지능별 분석표 한번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시 설명을 안 하고, 적합한 직업, 뭐 언어 지능 같은 경우는 뭐 작가, 아나운서, 변호사, 방송인, 정치가, 시인, 성우, 번역가, 외교관, 즉 어떤 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직업들이죠. 뭐 관련 인물들은 뭐 유재석이라든지 뭐 소설가 뭐 세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자, 음악 지능은 뭐 음악가, 음악 교사, 뭐 공연 연출가 이런 쪽에 이제 적합한 직업으로 나오고, 뭐 정명은 조수미, 뭐 서태지 뭐 이런 사람들, 모차르트. 논리 수학 지능은 어떤 기술자,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경리, 회계, 은행론 이런 쪽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쪽에 좀 관련 인물이 있고, 공간 지능은 어떤 디자이너라든지 조각가, 또 공간에서 어떤 길을 찾는 항해사, 뭐 화가, 건축가, 사진사, 설계사, 파일럿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적합한 직업이고, 뭐 파블로 피카소라든지 안토니 가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관련 인물로 나와 있다. 신체 운동 지능은 그 적합 직업은 일단은 뭐 무용가, 또 군인, 경호원, 뭐 경찰, 운동선수 뭐 이런 적합한 직업이고, 뭐 관련 인물은 우리가 박찬호라든지 뭐 베이브 루스, 뭐 나폴레옹, 뭐 찰리 채플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 인물로 좀 돼 있고, 대인관계 지능은 뭐 정치가, 카운셀러, 교사, 뭐 개그맨, 선교사 이와 같이 이제 외교관, 뭐 처칠, 뭐 간디 관련 인물, 뭐 그 밖에도 이 대인관계로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죠. 자기의 지능, 이것은 뭐 상담, 뭐 심리, 또 뭐 성직자, 작곡가, 뭐 기업가, 예술가, 이런 쪽엔 적합한 직업은 나와 있고, 뭐 관련 인물은 뭐 성철, 프로이트, 뭐 울프 이런 그 심리학자라든지 어떤 성철 스님 같은 이런 분들, 또 자연탐구 지능은 뭐 수의사, 유전공학자, 뭐 조류학자, 한의사, 의사 뭐 이런 쪽에 이제는 그 적합한 직업으로 나와 있고, 뭐 관련 인물은 뭐 허준, 뭐 파블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재능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직무가 요구하는 재능을 알아야지. 그래서 직무가 요구하는 재능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재능에 맞는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직무에 적합한 능력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그 3-1 워크시트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1점부터 10점을 적어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 뭐 1이 되겠고, 매우 그러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휘력이 풍부한 편이다, 이래서 10점까지를 두는 거죠. 제일 매우 그렇다면 10점 주고, 전혀 아니다면 1점 줘서, 중간이면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쭉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직접 하십시오. 교재로는 그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에다 직접 작성하십시오. 예, 이 아예 합계를 적으면서 요게 이 번호의 합계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다 하셨으면 그 옆에 3-2 워크시트에다가 이제 옮기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10점 만점으로 했기 때문에 7개면은 총 점수가 70점인데 지금 그래프에는 요 35점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5를 10, 20, 뭐 15를 30, 20을 40, 25를 50, 30을 60, 30을 70 이렇게 10, 20, 30, 40, 50, 60, 70으로 고쳐서 그 해당되는 점수에 이렇게 점을 한 번씩 찝어 주시고 일단은 8개의 합계 금액을 쓴 다음에 합계를 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높게 나온 것이 이제는 다중지능 1순위, 2순위 그래서 책에 나온 어떤 적합한 직업들이 있는지 관련 직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낮은 점수
이거는 7, 8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낮은 것이 이제 7위, 8위가 이제 자기의 약점이 되겠어요. 높은 점수는 자신의 강점이라고 보고 낮은 점수는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자신의 강점을 적고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성취한 경험을 작성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번 강점에 나온 거를 써보고 그 강점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던 성취 경험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한번 다중지능 스토리를 작성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책에다가 써도 되고 별도로 용지에다가 써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제 면접 질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는 그 자기소개서에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강점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만약에 강점 두 가지가 공간지능하고 대인관계지능이라고 하면 이런 공간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을 어떤 직무와 관련해요.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스토리 기법, 스타 기법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지능이 내가 선택한 직무나 또 내가 선택한 회사의 목표와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쓰는 시간은 한 3분 정도 주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서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써보시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쓰는 학생도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아직 찾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원한 그 직무에 관련해서 그 강점이 없으면 뭐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안 맞으면은 굳이 뭐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이 여러분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얻은 경험은 꼭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직무에 맞는 그러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찾아서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것이죠. 뭐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 그 스토리 만드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꼭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